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긴급 분석 환율, 원달러 환율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사도 검색해봤고 여러 가지 좀 찾아봤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공포의 시장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가 찾아왔을 때 뭘 고민하고 뭘 봐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고 계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당해도 알고 당하자. 우리 알고 있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신호가 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그거까지 같이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환율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거고요. 일단 뉴스 먼저 볼게요.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저거는. 환율 방어 위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할 듯. 한미 통화 스와프를 의제로 올린다고 한 게 5월달 기사에서 제가 봤거든요. 5월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그때 의제로 올린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논의할 듯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했어야죠. 그때 얼굴 마주쳤을 때 그때 했어야죠. 지금 좀 안타까운데요. 이거 논의할 듯.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미 통화 스와프 말고 이것도 하셔야 돼요.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둘 다 기축통화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통화 스와프는 뭐냐면 내가 돈을 원화와 해당 국가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달러를 가져올 수 있든 엔화를 가져올 수 있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외환 위기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몇 달 전에 제가 봤던 뉴스 중에도 뭐가 있었냐면 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 외환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 없는 나라들은 서서히 지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오면 안 되냐면 한국까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우리 앞에서 딱 멈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화 스와프예요. 미국이랑 해도 되고요. 일본이랑 해도 됩니다. 중국이랑은 있죠, 이거. 예. 그걸 왜 했어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왜 하셨는지 모르겠다니까. 예. 자, 다시. 미국이나 일본. 왜?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하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통화 스와프는. 예. 아니면, 정 안 되면 캐나다라도. 캐나다도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라도 괜찮으니까 통화 스와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경기 침체 중국 재봉쇄 우려 이거죠. 중국이 다시 지금 코로나 변이가 나와서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은데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마카오의 카지노 문 다 닫았다고. 지금 중국 쪽에서 확산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무역 쪽에서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중국에 팔고 중국 애들이 이렇게 팔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달러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역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중국 쪽에서 이게 또 한 번 더 셧다운이 되면 우리는 피해를 또 본단 말이에요. 무역 수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는 게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봉쇄 우려 이것도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요. 쏟아져 나오던데요. 환율 방어에 총탄 소진 중. 이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요. 외환 보유액 IMF 권고 수준 밑으로 내려갔다. IMF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환율 방어하고 최근에 무역 수지가 안 좋아서 적자였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달러 계속 보유액이 내려가고 있는 거야. 환율 방어에 총탄 소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공고 수준 밑으로 갔다는 얘기는 해외에서도 한국의 외환 사정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제가 알 정도면 누구도 안다? 외환 가지고 장난치는 펀더들이 볼 때도 한국 저기 잘하면 한번 들어가면 싸워볼만 할 것 같은데 쟤네 달러 줄고 있네? 언제 들어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누구도 안다? 해외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 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냐, 확률 방어냐, 국민연금 리더십이 안 보인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국민연금이 최근에 그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렸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계속 늘린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문제는 뭐야? 해외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문제는 뭐?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달러가 빠져나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해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환율 방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원달러 환율을 좀 내리는 게 맞느냐? 이거거든요. 지금은 국민연금이 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지금은. 왜? 환율이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기사의 내용은 그거 같아요. 환율 방어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커지는 복합 위기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뭘 생각인 거냐면 원유 가격이에요. 원유 가격.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점 찍고 원유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드는 거네? 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유를 살 때는 달러로 사와야 돼요. 달러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유 가격은 떨어졌지만 우리 달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원유를 어디서 사야 되냐면 여기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유 가격은 조금 떨어졌지만 환율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와야 한다는 거거든요. 한국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복합 위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얼마가 올라가야 문제가 되는지 제가 차트를 보고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환율 방어에 총탄을 소진했다. 소진 중이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한번 봤어요. 어디서 썼는지. 여기 외환 보유액 추이거든요. 6월달 돼서 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뭐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1시간 차트를 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가 얼마냐면 1280원이에요. 1280원. 제가 생각하는 외환 당국에서 마지노선이에요. 예전부터 1280원에서 가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쳐내렸어요. 구두 발언하고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쭉 쳐내렸던, 그러니까 1280원을 잘 뚫지 않았었던 그런 가격이고 1280원을 넘어가면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차트를 가지고 와 봤더니 보이더라고. 예, 여기 보이시죠? 1280원이거든요. 여기 내린 거죠. 다시 올라갔어요. 예, 언놈이 끌어올린 거예요. 내려갔죠. 돈을 쓴 거예요. 돈을 써가지고 내린 거예요. 다시 올려놨죠. 다시 내렸어요. 또 올렸죠. 애들이 이제 와서 공격을 좀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쫙쫙쫙쫙 뺐죠. 여기서 찔끔찔끔찔끔찔끔 쓰다 여기서 팍 쓴 것 같아요. 돈을. 아예 빼버리겠다. 야, 니네 들어오면 손해봐.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부은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이제 여기서 돈을 부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유출을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어서 내렸는데 비웃기라도 하듯이
끌어올렸죠. 안 먹혔다는 얘기예요. 예, 한국은행이 안 먹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방어한다고 해서 방어될 게 아니에요. 방어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어하면 안 돼요. 원래 방어하면 안 되는데 방어를 했는데 방어한 게 아무 소용없는 거야. 다시 1280원 뚫리고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올라갔어요. 제가 본 거는 뭐였냐면 1280원을 다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를 본 거예요. 차트에서. 이 뒤에 거 보세요. 지금 현재거든요. 의지가 보이나요? 1280원 밑으로 내려온 의지가 보이나요? 끌어내릴 의지가 보이느냐 이거야. 없잖아요. 없잖아요. 1280원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제 생각이에요. 예, 여기 뉴스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소설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딴지 걸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280원을 지키는 걸 포기한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1280원을 다시 내리는 거는 일단 포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렇게 내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방어를 안 한 것 같아. 그렇다면 1280원은 일단 1차 저지선은 포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차 저지선이 어디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올라갈게요. 제일 위로. 제가 생각했던 환율은요, 1220원에서 1288원 사이에서 박스권 이동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외환당국에서 1280원을 이제 방어를 할 테니까 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놀 것이다 라는 게 제 원래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제가 쳐놓은 거고, 노란색 박스권에서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을까? 이 안에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노란색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가격을 예측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1280원 선을 뚫었어요. 방어를 했는데 방어에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금 방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다음 고점까지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 고점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 이걸 보니까 1330원이에요. 그렇다면 1330원까지 외환당국은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 다음 저지선, 저항선은 1330원. 1330원 때까지는 일단 용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예, 저의 논리예요. 논리니까 이건 뭐 맞네 틀렸나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네 생각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1330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 고점 확인하죠. 1373원이에요. 이게 1330원하고 1373원하고 좀 많이 달라요. 1330원은 이거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방어를 했던 가격이고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이걸 희망하지 않을까? 1330원에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 저지선은 1330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 보자고요. 그 다음 고점이 1373원이거든요. 1373원인데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시 얘기해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게 강한 저항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뚫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뚫린다면 그 다음은 1467이에요. 1400원대 환율을 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400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내려오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고유가의 고환율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외환당국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뭔지 대충 이해되시죠? 1280원에 일단 뚫렸어. 그러면은 어디는 막아야 돼? 1330원은 막아야 돼. 여기서 어떻게든 막고 내려와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뚫린다면 1373원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1400원대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1400원대가 멀림이 하냐고? 이게 몇 년도냐면요. 1997년이잖아요. 시작이. 1997년부터 시작해서 1400원을 간 적은 딱 2번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가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물론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그런 뭐 건설주나 뭐 이런 어 조선소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좋을 수도 있지만 한국 경제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서민들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 고유가 이 상황이 올 수 있다. 1467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뉴스들 보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어떻게 해봐. 당장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330원의 고점에서 외환당국은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기서 외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 이거 뚫으면 1400원대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외환 전쟁이 일어나죠. 공격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야, 이거 뚫리면 이거 먹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근데 공격을 하러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 방어막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뭐야? 이거란 얘기예요. 얘네들이 환율 전쟁을 하러 들어와서 돈을 먹으려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가 있으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지 마. 여기는 일단 방어막이 있어. 여기는 해봤자 안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공격 자체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환율이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방어망을 쳐놔야 된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상관없어요. 둘 다, 왜냐면 둘 다 기축통화야. 왜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거래가 뭐예요? 어, 엔화에 대해서 무한하게 달러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기축통화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미국하고 하면 더 좋고, 안 되면 캐나다하고도 확대를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거다. 그렇다면 외환당국에서 고민하는 거겠죠. 1330 여기까지 일단 열어놨어. 이건 뚫리면 안 돼. 마지노선이야. 여기는 막아야 돼. 그러려면 빨리 어디 가서? 미국 가서 빨리 누군가 가셔야겠죠?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빨리 가셔서 이거 해결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가서 지금 일본 정신없죠? 그리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뭐가 있냐면 일본이 엔저를 포기하면 돼요. 일본이 엔저를 포기해. 엔화 가격이 오르면 달러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달러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는 뭐냐 하면 엔화하고 유로화예요. 유로화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엔화거든요. 예, 그래서 엔화가 뭐 해주면 올라주면 달러는 떨어져요. 그래서 엔 가격이 올라가든지 그러면 괜찮죠. 통화스와프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지금 뛰어가셔야 돼. 딴 거 다 집어치고 비행기 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거 안 해가지고 큰일 난 거잖아요. 왜 옛날 생각나게 만들어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예. 자, 총탄 소진 중. 와, 1330원에 오면은 또 총탄을 쏘겠죠? 예. 소리 없는 전쟁, 환율 전쟁이 시작되겠네요. 걱정됩니다. 못 이깁니다.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걔네 들어오면 예, 우리나라가 못 막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돈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거 막을 생각하지 말고 막으면 큰일 납니다. 외환 보이고 계속 줄어듭니다. 막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해외 투자에서 수익률을 올리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율 방어로 방향을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해? 통화스와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논의할 듯 안 됩니다. 논의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저는 막 그렇게 뭐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환율은 어느 정도 오르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하죠. 예, 내일 나오는 금리 인상 0.5, 미국은 0.75. 저는 0.75, 최소 0.75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0.5란 얘기가 많아요. 금리 역전입니다. 지금 환율 이렇게 불안한데 금리 역전한다고? 외국인 나갈 텐데? 좋을 때는 안 나갈 수도 있죠. 한국이 언제가 이제 안 나가냐면 한국이 무역이 굉장히 잘하고 막 무역 흑자 막 빵빵 내고 이럴 때는 금리가 우리가 좀 낮아도 얘네들이 있어요. 왜냐면 달러가 밖에서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 지금 무역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금리 역전이라고? 저는 이거 보고 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최소한 0.75, 많으면 1까지도 저는 미리 얘기하고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5? 좀 불안한데요, 저는.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거 물가 오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고환율, 고유가,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래요? 힘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15일 날 발표하는 무역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무역 데이터가 잘 나오면 돼요. 잘 나오면 달러가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떨어져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솔직히 막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흑자였으면 좋겠다. 흑자였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적자가 나온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온다. 아, 어려운데요. 예. 내일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왜냐면 하나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무역 수지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0.75가 나오면 그게 별로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고, 만약에 1이 나오면 아주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고, 0.5가 나오면 그래도 선방을 했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0.5로 하고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많다 그러면은 이게 환율이 움직이겠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1330원. 이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막아야 할 것 같아. 1330원. 와, 대박. 1330원 꼭 막아내야 되고요. 이거를 외환당국이 돈으로 막아낼 게 아니고, 예,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0.75, 최소 0.75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1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 근데 우리가 0.5를 한다고? 판단 착오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아닙니다. 0. 최소 0.75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한미 통화 스와프. 이거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1330 뚫리기 전에 진행하고 오셔야 됩니다. 일본도 가셔야 됩니다. 요거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방향을 틀 때가 된 것 같아요. 환율 방어해야죠. 투자 수익률 높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결론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포스러운 얘기도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안도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대안도. 그래서 1330원 이게 뚫리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고점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올라간다 그래서 너무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1330원 저항선이 있고요. 이게 뚫리면 1400원대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안 되면 캐나다라도 통화 스와프 체결을 빨리 진행하시고, 그리고 국민연금 빨리 선회하시고, 환율 방어하는 쪽으로 돌아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환당국
방어를 그쵸. 예. 안 하고 싶겠죠.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죠. 근데 1330원 지키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조금 해결해 주면 안 써도 되잖아요, 총알을. 예.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환율이 1330원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자. 1번. 1330원을 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다. 2번. 그 다음에 1330원을 지키고 있다가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무역이 좀 좋아지든지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리고 내일 있을 금리 인상 그리고 모레 있을 무역 수지 발표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흑자로 나온다? 환율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그 수치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30원을 지키고 있는 동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1330원이 뚫리고 밑에 있는 이 대안들이 체결이 안 된다면 1400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러니까 1330원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1330원이 강하게 뚫려서 올라가서 1373원까지 가볍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1467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잘 기억하셨다가 그때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위험이 있는데 위험이 해소되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타이밍도 같이 보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쁜 뉴스가 나오면 나쁘게만 보면은 대안이 없어요. 그 나쁜 것 중에서 그 나쁜 것이 해소되는 게 무엇인지 그 키워드를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에 잘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고 뉴스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뉴스들 엄청 쏟아낼 거예요. 아니야 아직은 이렇게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고요.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영상 만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상을 만들다 보면 저도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좀 명확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얻는 게 있는 것 같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막연하게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 막연한 게 아니고 조금 선명해지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더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미리 알고 있는 건 중요하잖아요. 미리 알고 이럴 경우에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알고 있으면 무섭지 않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명확해졌어요. 좀 명확해졌고 지금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1330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응원 댓글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의 소설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